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역대급으로 오른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?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.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, 또 얼마나,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? 그래서 내 지갑은 두꺼워질까? 네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최대 82만 556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와, 작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오른 금액이죠?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왜 이렇게 갑자기 지원금이 확 늘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.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쉽게 탈락했던 재산 기준, 특히 자동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짚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아니,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생계급여를 올리기로 한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면 이번 변화가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.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. 말이 조금 어렵죠. 아주 쉽게 말해서요.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. 우리나라 거의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점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2026년에 바로 이 기준점이 무려 6.51%나 뛰어 올랐습니다. 이게 역대 최대 인상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준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, 즉 천장도 같이 확 높아진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? 받는다면 정확히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까?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.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의 32%보다 낮으면 됩니다.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실제 버는 돈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건데요. 아무튼 이 기준선만 넘지 않으면 일단 자격이 되는 거예요.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 1인 가구는 약 82만 원, 4인 가구는 무려 207만 원이 넘네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돈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고요. 이 최대 금액에서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을 뺀 그 차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6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. 자,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거나 아깝게 탈락했던 바로 그 기준, 자동차와 관련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. 여기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예전에는요, 1600cc 미만에 그것도 200만 원도 안 되는 차만 괜찮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2000cc 미만에 500만 원짜리 차까지는 괜찮아진 겁니다. 이 정도면 웬만한 중고차 한 대는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길이 열린 셈이죠.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 내 차가 600만 원이면 어떡하지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만약 기준인 5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넘잖아요. 그럼 그 차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버려서 오히려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선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동차 말고도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. 복잡했던 토지재산계산법도 아주 간단해졌고요. 그리고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. 만약에 2000cc 미만 차를 생업용, 그러니까 일하는 데 쓰신다면 그 차는 아예 재산 계산에서 빼줍니다. 이건 정말 큰 혜택이죠. 자, 이번에는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께 정말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. 정부가 일할수록 손해본다는 인식을 바꾸려고 소득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, 그러니까 빼주는 금액을 엄청나게 늘렸어요.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기존에는 만 24세까지만 청년으로 쳐줬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
만 34세까지로 확 늘렸습니다. 요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연 거죠. 공제 방식도 정말 파격적이에요.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쳐볼게요. 그럼 일단 60만 원은 그냥 빼줘요. 그럼 40만 원이 남죠. 여기서 또 30%인 12만 원을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. 결국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은 28만 원으로만 잡히는 거의 마법 같은 계산법이죠.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물론 꼼꼼하게 챙겼습니다. 이전에는 75세 이상은 되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.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하시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정답은 네, 그럼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입니다. 바로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 강력한 소득공제 제도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.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가 끊기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. 이렇게 좋아진 혜택,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?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. 신청 절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하고 서류만 내면 끝. 다만 심사하고 최종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주민센터에 2번 걸음하지 않으려면 이 서류들은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. 신분증하고 돈 받을 통장 사본은 기본이고요. 만약 월세나 전세 사시면 집 계약서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. 예전에 자녀가 돈 잘 벌면 부모는 혜택 못 받는다는 그 부양의무자 기준 기억하시죠? 이게 사실상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 소득이 높은 가족이 있는 경우엔 예외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예외 기준마저도 연소득 1억 3천, 재산 12억 원으로 문턱을 확 높였습니다. 이제 정말 웬만한 경우에는 가족 때문에 혜택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부에서는 이번 변화로 무려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. 이 숫자에 바로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세요. 복지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몰라서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이 새로운 기준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